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이 NFT와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기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있죠. 바로 NFT와 메타버스인데요.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서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중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상품과 콘텐츠도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하게 하면 누구나 또 쉽게 신뢰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NFT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면서 복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예술 작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가상 부동산,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티스트 이 비플의 작품이 NFT 형태로 경매에서 무려 6,900만 달러로 판매되는 사례가 NFT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에 NFT 시장의 총 거래 규모는 약 2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NFT는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데요. 엑스 인피니티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NFT로 캐릭터와 아이템을 또 거래하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플레이어들은 엑스 인피니티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또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인데요. 메타버스는 보통 3D 그래픽 기반의 환경으로 구축이 되면서요. VR, AR,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결합이 돼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더 샌드박스 등이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2021년 기준으로 2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에서는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과 아이템이 또 거래가 되면서요. 일부 가상 토지는 수백만 달러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투자 회사는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토지를 243만 달러, 우리 하나로 약 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메타는 VR 기반의 호라이즌 월드를 개발하고 있으면서요. 향후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을 NFT와 결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FT의 개념은 2017년 크립토펑크와 크립토키티의 등장으로 본격화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디지털 수집품의 개념이었지만요. 이후에는 예술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NF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유명 브랜드와 예술가들이 NFT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요. 1992년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토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후에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초기 가상 세계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VR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화폐를 재현하는데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 중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NFT라는 것이 있죠.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과 콘텐츠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대체 불가능하게 하면 누구나 쉽게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NFT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방식을 재현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일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현실 세계의 일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화된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곳곳에서는 비대면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비대면으로 협업을 가능케 하는 도구들도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 회의나 발표를 디지털로 전환한 정도여서 몰입감이나 집중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직접 만나고 일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현실과 유사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페이스북의 인피니트 오피스, 엔비디아의 옴니스 3D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잘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협업의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보여주고 싶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휴먼을 재현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나는 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라이프 로깅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디어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입니다. 현재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모습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디지털 휴먼이나 이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을 현실 세계 광고나 이벤트 그리고 영화 등에 출연시키기도 합니다. 휴맥 콘텐츠에서 가상 케이팝 연습생 이 유나를요, NFT로 선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가상 인간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신한 라이프 광고에 출연한 이 로즈, 샤넬, 프라다, 디올 등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릴 미켈라 등의 다양한 업체가 버추얼 휴먼을 선보인 것이었는데요. 버추얼 휴먼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문제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등의 또 제약을 받지 않아서 활동 과정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의 확장이 버추얼 휴먼을 통한 홍보 효과를 또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2021년 블록체인과 버추얼 휴먼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됐는데요. 케이팝 아티스트 에이전시 이 휴맥 콘텐츠는 비주얼 케이팝 아티스트 NFT 프로젝트 서울스타즈 이 유나가 NFT가 2021년 11월 17일 밤 11시에 공식 민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이 에스파죠. 11월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의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을 했었었는데요. 4명의 실제 멤버와 그리고 각각의 아바타로 만든 4명을 합쳐서 8명 같은 4명의 멤버 구성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공연과 클래식 분야의 공연을 메타버스에서 여는 사례가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공연장이 이 메타버스 안에 생기고 그리고 또 마치 현실과도 같은 공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자신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면서 메타버스를 누비고 다닐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나만의 개인 간의 이 말투, 목소리 그리고 습관, 지식, 경험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 메타버스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강의나 공연 등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약간 진짜 부캐 같은 개념의 시대가 좀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NFT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미술품 전시가 이 온오프라인에서 속속히 또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열풍에 좀 시장이 혼란스럽기도 한 모습이 있었지만요. 일단 전시는 NFT가 우리 미술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이 또 새로운 사례인데요. 이 코디 최는 종로구 삼청동의 PKM 갤러리에서 1999 코디체 더하기 NFT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상현실 세계에 공존이라는 화두를 들고 데이터의 축적과 확장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작업을 시작한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999년 작업한 자신의 첫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시리즈 애니멀 토템의 원본 디지털 파일과 이 당시 전시를 위해 대형 프린트로 제작한 실물 작품 등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회화 작업을 시도한 작가를 통해서 이 전시는 NFT 예술의 본질을 또 짚어본다라고 합니다. 코디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아트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전시하기 어려웠다라면서 NFT 시장이 열리면서 기회가 와서 감개무량하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NFT 열풍과 관련해서는 이 미술 시장에서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가격의 NFT 작품이 팔리니까 무엇이든 디지털화해서 판매하려는 이들이 넘친다라고 하면서요. 디지털 예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로 제작하거나 기존 작품을 디지털화한 것은 진정한 디지털 예술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NFT와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NFT와 메타버스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아이템, 예를 들어서 아바타의 옷, 그리고 가상부동산, 게임 아이템이 NFT로 발행되면 사용자는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FT는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에서는 NFT 기반의 가상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서요. 일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가상 부동산을 매입해서 전시회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나이키는 크립토킥스라는 NFT 운동화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디지털 신발을 소유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NFT를 통해서 나이키가 또 광고를 하는 모습인데요. 유명 뮤지션들은 메타버스에서 NFT 콘서트를 또 열기도 하면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까지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NFT와 메타버스 활용 사례도 또 다양한데요. 이렇게 먼저 보이는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NFT 운동화인 이 크립토킥스를 출시해서 메타버스 내에 디지털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찌 또한 NFT 기반의 디지털 핸드백과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부 NFT는 현실 제품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메타에서도 활용 사례가 있는데요. VR 기반의 메타버스 호라이즌 월드를 개발하고 있고요. NFT를 활용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또한 NFT를 활용했는데요.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 매장을 오픈하면서 신제품을 선보이고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NFT 기반의 경제 활동도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상 부동산 투자도 저희가 또 짚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은 NFT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가상 공간을 매입해서 광고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약간 실제 정말 이 시대에서 쓰는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안에다가 옮겨 놓은 것 같은 모양이 자주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패션에서도 앞에 보셨다시피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구찌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들에서 메타버스에서 NFT 기반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패션 아이템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를 구매한 사용자는 자신의 아바타에다가 또 입힐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상 공연과 이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티스트와 기업들은 이 NFT 티켓을 통해서 가상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래퍼 이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어서 수백만 명의 관객을 또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NFT와 또 메타버스의 미래 전망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규제 변화가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경제가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제를 아직까지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VR과 AR 기술이 더욱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경험이 현실과 더욱더 유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경제는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버스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NFT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NFT로 무단 발행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NFT 시장을 성장시킬 방법이 좀 중요한 화두로 작용이 되고 있죠. 가상자산 과세와 규제도 저희가 또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NFT 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NFT와 관련된 금융 사기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NFT 기반 학위와 이제 또 자격증을 발급한다라는 이 교육과 직업에 관련된 혁신도 있는데요. MIT와 하버드 같은 대학들이 NFT 기반 학위 발급을 연구 중에 있고요. 블록체인 인증 기술을 활용하면서 위조 불가능한 학위와 수료증이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사무실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VR과 메타버스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가상 사무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의 호라이즌 워크룸에서는 NFT를 활용한 디지털 명함과 업무 공간을 제공해서 원격 근무를 혁신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 경험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NFT 기반 소셜 네트워크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NFT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디지털 정체성이 중요해지면서 NFT를 활용한 이 프로필 사진 프로젝트인 보드에이프 요트 클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유명 인사들이 이 NFT를 통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온라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 결혼을 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결혼 증명서가 등장을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가상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미국의 커플은요. 디센트럴랜드에서 NFT 반지를 교환하면서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또 됐습니다. AI 아바타와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인 이 릴 미켈라는요. AI로 생성된 디지털 인물로 그녀와 이미지와 이 NFT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기업들은 AI 기반 NFT 캐릭터를 개발하면서 메타버스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 디지털 아트가 NFT로 판매가 되면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생기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폐쇄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각 메타버스마다 입점하는 상점, 회의실, 그리고 건물,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 개발 방식, 거래 방식, NFT 종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해요. NFT와 메타버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기업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창출도 하고요. 개인들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의 또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코인의 이슈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최신 코인 기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특징과 최근 이슈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18일 기사라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 파리 컨퍼런스에서 게임과 패션 그리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융합 가속화 그리고 메타버스 성장 본격화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NFT 파리 컨퍼런스에서 패션, 예술, 게임 산업과 웹 3.0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실물 경제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입구에 전시된 프라임 스킬스의 맥라렌 자동차 랩핑부터 이 체인 조코의 핫소스에 이르기까지 실물과 디지털 경제의 연결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커뮤니티 회원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각자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이 분야의 미래 성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변화하고 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NFT 커뮤니티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가상경제와 통합해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렉트부스의 패션쇼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널, 이벤트 브랜드가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실물 패션 세계가 디지털 경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2021년에는 주요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특허가 매주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자체 생태계 내에 가치를 이해하는 기존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이런 실험이 이전이 됐습니다. 초기 메타버스와 NFT 실험이 이 게임과 과대 광고에 집중이 됐다면 이젠 실질적인 유용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업랜드와 같은 플랫폼은 실제 위치를 반영하는 가상 부동산의 매매와 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실물과 디지털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루크 오브 토크와 NFC 리스폰은 다음 대규모 NFT 모임을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웹 3.0의 디지털 세계는 확장되고 있으면서 독점적인 대면 모임, 브랜드 후원 실제 활동, 하이브리드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커뮤니티가 화면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의 변화는 심리적이다고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이프부터 두즈까지 이런 커뮤니티들의 활기는 부대 행사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로 분명히 드러났다고 전했는데요. 실물과 이 디지털 생활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수용하는 두 브랜드와 커뮤니티가 진정한 승자가 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2월 19일에 방금 올라온 기사 내용 하나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표 메타버스 VR 속으로 하반기 메타퀘스트 3 앱 출시가 됐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 자회사인 메타버스 기업 칼리버스가 사용자들에게 더 실감적인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VR 헤드셋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이 아비트럼과 협업을 통해서 웹3 기반 생태계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19일에 칼리버스에 따르면 회사는 메타와 협업해서 VR 헤드셋 메타퀘스트 3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칼리버스는 쇼핑,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등을 극사실적인 비주얼과 독창적인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이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작년 8월에 글로벌 시장에서 론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용자들이 고사양 PC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즐기고 있는데 향후 메타퀘스트와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 애플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김동규 칼리버스 대표는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HMD가 이 출시와 관련해서 메타 측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 출시된 메타퀘스트 3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리버스는 작년 8월 커뮤니티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포함된 이 뉴어스를 출시했고요. 이후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인 투모로우랜드와 협업해서 EDM 콘텐츠에 특화된 투모로우 플래닛을 선보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메타버스 공간인 뉴어스나 플래닛을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콘서트를 즐기고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픽 게임즈의 3D 그래픽 엔진인 언리얼 엔진 5가 쓰여 이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와 유사한 싱크로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칼리버스 관계자는 작년 8월 오픈 후에 유저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달 말에 칼리버스는 외계 생명체와 전투를 벌이는 이 건배틀 게임이 가능한 건배틀 플래닛 IGM26 유저 간 전투를 벌이는 이 건배틀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웹3 생태계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칼리버스는 아비트럼 메인넷을 활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칼리버스 내 전용 화폐를 통해서 NFT를 사고 팔 때 이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게 되면서 투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아비트럼 도입으로 NFT 거래 처리 시간과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비트럼의 개발사 오프체인랩스는 아비트럼 재단을 통해서 칼리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이 NFT와 메타버스의 역사부터 최신 소식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경계톡과 이 코인 흐름의 이슈들도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흐름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